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하실 거는 로고 출력에 해당되는 파일입니다. 그 logpoj.xml인데 요거 지금 logpoj.xml이 제대로 잘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위치에 그 DTD, DT 데이터 그 데피니션 파일들에 해당되는 URL이 잘 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돼요. 어쨌거나 이제 그 src 메인에 logpoj 한 개만 넣어놨는데 설정 부분이 똑같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개만 넣어놨습니다. 그 위치는 이제 src 메인의 리소시스 안에다가 지금 여기 있는 게 이제 그냥 오류 테스팅 하기 전에 우리가 돌릴 때의 logpoj에 해당되는 로고 짓는 logpoj.xml입니다. 그 얘를 복사하시고요.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시는데 그 교재에 있는 놈은 얘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src 메인에 리소시스 붙여넣기를 하시고 이제 덮어쓰기 yes를 해주시고 logpoj.xml을 한번 열어보세요. 열어보시면 여기 지금 잘못돼가지고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URL 계속 나오고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만약에 그 여기에 있는 패키지가 틀리면 패키지를 수정하셔야 되는데 패키지가 똑같은데도 로고가 동작을 안 한다. 그럼 얘를 새로 쓰세요. 그 얘를 새로 쓰시고 그 다음에 맨 밑에 여기 인프로 되어 있는 것도 새로 쓰세요. 새로 쓰셔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동작을 해보면 이제 동작이 될 겁니다. 자, logo.xml 이런 걸 하시다가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아래쪽에 프로그램스를 클릭해 보면 여기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게 나옵니다.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JSP 뭐 데코레이터 JSP에 뭐가 없고 뭐 이런 게 쭉 나와서요. URL 매핑되는 게 없고 이런 것도 쭉 나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좀 고칠 거 고치시고 사용해 보시면 되십니다. 이게 이제 그 예외를 이렇게 다 구성을 했는데 이거 구조상 문제가 생기면 여기 프로그램스 안에 이제 내용이 나와요. 그 오류가 아니면 다 실행된다는 얘기예요. 실행돼서 그 다음부터는 한 개씩 다 채워가지고 넣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류가 점점 줄어들어야 돼요. 클래스 만들었을 때 그 오류를 좀 잡아야 되는데 구글에 한번 나중에 해보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만들어서 로고를 짰는데 로고도 이제 요건 패키지 잘 보시면서 조정할 거 조정하시고 이게 로고가 잘 안 먹으면 이런 걸 써라. 그리고 이제 얘는 보니까 URL이 제대로 된 URL이 아니에요. 그냥 요 파일에 이런 게 있으면 해라. 다운로드해서 만들어 둘까? 그래서 그 이전 EX00의 logpoj.xml logpoj.xml이 그 src 메인에 logpoj.xml을 열어보시면 여기 URL을 저희가 적어놨어요. 카페에 찾아가지고 적어놨었는데 카페도 있어요. 복사하시고 카페에 있는 걸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걸 넣어놨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URL이 잘 돼 있도록 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EX01에 해당되는 것도 logpoj.xml을 여기 좀 고쳐놓을게요. 고쳐놓으시면 나중에 편하겠죠? 편해서 테스트 리소시스도 마찬가지 logpoj.xml의 뒤에 이렇게 DTD로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고쳐넣기 해가지고 사용을 해주시고요. commit 그다음에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할 때 여기까지는 이제 복사 붙여넣기가 되겠죠. 패키지가 바뀌었으면 패키지나 이런 거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logpoj.xml 여기 해당되는 거 이제 쓰셨고 여기에 있는 내용이 이제 테스트에 있는 내용, 테스트에 logpoj.xml의 내용이랑 똑같이 이제 만들어서 썼어요. 저희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컨트롤러도 있는데 요거 컨트롤러 지우고 사용하셔야 되고요. 패키지. 요거는 그 EX00이기 때문에 EX01이 아니죠. 그 일단은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사용하신 것은 이제 그 src 메인의 리소시스 안에 있는 것은 리소시스에다가 테스트의 리소시스 안에 있는 그 logpoj.xml은 여기 테스트 안에다가 똑같은 위치에다가 좀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똑같이 썼어요. 똑같이 사실은 이렇게 해서 yes 덮어쓰기 이렇게 좀 써주시고요. 그래서 logpoj.xml 복사 붙여넣기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고가 안 찍힌다 이러시면 이 logpoj.xml에 해당되는 것에 네임 이런 거 수정하셔야 됩니다. 요 수정 그 똑같은데 안 된다. 그래도 똑같아도 얘를 새로 치세요. 새로 치시고 저장하시고요. 그다음 맨 아래 이제 이렇게 info라는 것도 새로 치시고 저장을 하세요.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아마 적용이 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도 마찬가지인데 테스트의 리소시스 안에 logpoj.xml 보시면 여기 컨트롤러 되어 있는데 이 테스팅 할 때 컨트롤러 쪽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이렇게 로고를 찍을 거죠.
그래서 여기 패키지 아래쪽으로 이제 해서 여기 컨트롤러 지워서 이제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루트에 테스트 하실 때는 이제 얘가 인포까지 전부 다 찍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운영할 때는 이게 인포가 아니라 워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으로 되어 있어서 얘가 지금 워닝 이상이 되면 찍어라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원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여기가 기본적으로 원만 찍고 인포를 안 찍어요. 그래서 여기 이런 거를 인포를 찍으세요 라고 이제 한 개 더 넣어둔 건데 요게 지금 잘 안 먹으면 여기다 입력을 해서 사용을 하시고 해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원이라고 주면 DB에 관련된 것을 안 찍어요. 얘가 워닝으로 되어 있으면. 그래서 DB 관련 것 때문에 얘를 인포로 써준 거예요. 인포로 써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했던 것들을 이렇게 사용하시고, 그래서 이거 똑같기 때문에 여기 로고포즈.xml 한 개만 넣어놨어요. 넣어놓고 여기다 한 개 복사 붙여넣기 하고 여기다 한 개 복사 붙여넣기 하고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패키지 꼭 수정해서 사용하시고요. 이게 로고포즈가 적용이 안 되면 이제 똑같은 이름이라도 얘를 수정을 해서 쓰세요. 그러니까 여기 한 개 적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로고4j를 해서 찍으라고 시켜놨는데 이렇게 여기가 요거 아주 중요한데 패키지 이름이나 워닝 패키지 이름이 같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루트 태그 루트에 해당되는 저희가 XML에서 이쪽에 루트 태그에 있는 요게 레벨이라는 게 이제 인포로 되어 있더라도 이런 얘기예요. 루트 저희가 루트 태그에 그냥 인포로 되어 있더라도 얘가 동작을 안 하면 새로 입력해 주세요. 새로 지우고 원래 있던 걸 지우고 새로 입력해서 저장하고 돌려본다. 이거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막 썼더니 제 것도 찍히는 줄 알았더니 제 게 안 찍혔어요. 지난주 금요일날.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거 발견한 사람은 지훈이가 발견을 해서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다 곧 잡아놓고 금요일날 퇴근을 했는데 이게 제 것도 찍힌 줄 알았더니 제 것도 안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넣어가지고 했더니 안 찍혀서 이런 것들을 이제 새로 입력을 해서 해놨더니 되더라고요. 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수정을 해주세요 라는 겁니다. 안 되면 얘기해요. 안 되면 이런 것들 이제 좀 처리를 해서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로고 찍는 것까지 전부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백엔드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시는데, 백엔드는 VO, 데이터를 가져오는 VO, 모델에 해당되는 내용부터 이제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VO 이런 것을 하시고, 그 다음 매퍼 인터페이스, 매퍼.xml, 매퍼 보드 서비스, 그 다음에 보드 서비스 인풀, 그 다음에 컨트롤러. 컨트롤러에 이제 독타입, 이 독타입에 해당되는 것을 적어놨는데 이건 복사 붙여넣기 해서 쓰세요. 이런 독타입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XML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는데 이제 독타입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독타입을 좀 써주세요. 자, 이런 순서대로 만듭니다. 자, 이제 여기 밑에 또 백엔드 쪽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커밋 시켜드리고, 자, 이제 백엔드 코드를 작성하시는 거죠.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환경은 다 끝났다 이런 얘기죠. 환경 부분에 해당되는 건 다 끝났고요. 이제부터 작성하실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개발을 해서 넣어야 되는 부분, 백엔드와 그 다음에 프론트엔드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셔야 되죠. 작성을 해서 쓰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URL 부분이 이제 만약에 다르다. src 메인에 웹-rf 밑에 보시면 여기 사이트 메시 말고 decoration.xml 있어요. 그럼 요 URL 부분에 이렇게 SB 어드민이 적용이 안 되면 여기 있는 URL을 건드려서 이제 적용을 시켜줘야 돼요. 시켜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설정은 다 끝났습니다. 끝났으면 여기다가 이제 ORG 제락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뉴 하세요. 그 다음에 클래스 만드시는 거죠. 클래스 만드시고 보드 VO에 해당되는 거죠. 게시판 만들 거예요. 보드에 보드 VO. 자, 보드 VO에 해당되는 거예요. 요거 이제 테이블이나 데이터 구조는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만드는 거죠.
그 이전에 요구사항도 만들고, 이제 저희가 요구사항에 따른 화면도 만들고, 화면에 따른 데이터 테이블 구조, 데이터 테이블 명세서도 만들고, 거기에 이제 그 모델링도 하고, DB 모델링, 이런 걸 했으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해당되는 내용이 다 머릿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1번은 DB 모델링 한 내용을 그대로 전원을 해서 씁니다. 사용을 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처리할 내용들, 그 파일 같은 경우에는 DB에서 사용되는 거하고 넘겨받는 거하고 틀려요. 파일 자체가 틀리죠. 그 멀티파트 파일에 해당되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연결하는 게 없고, 거기에 이름을 꺼내가지고 저장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변수를 2개를 선언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사용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만들면서 여기 위에다가 골뱅이, 얘는 데이터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럼법의 데이터 어노테이션 한 개 붙여주셔야 그 생성자 세터 게터 터스리 메소드 이런 게 자동으로 생깁니다. 프라이빗으로 쓰시고요. 프라이빗 사용해 주시고, 그 넘버부터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롱 타입의 넘버 세미콜론. 프라이빗 같은 타입에 있는 거는 그냥 쭉 콤마를 이용해서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타이틀, 그 다음에 컨텐트, 라이터. 여기까지는 다 스트링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빗 데이트 타입으로 쓰기로 했죠. 데이트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고 자바 유틸의 데이트. 그 저희가 데이트 포맷 같은 걸 쓰려고 그러는데 자바 유틸의 데이트입니다. 자바 SQL의 데이트 이런 거 쓰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만큼은 안 나오게 되고요. 날짜 그 SQL의 데이트는 날짜는 나오는데 시간이 안 나와요. 시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아시고 하셔야 되고, 지금 작성했을 때 자바 유틸의 데이트를 쓰고 있다. 이런 것 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write date 세미콜론 작성하시고, 프라이빗 그 롱 타입의 히트 프라이빗 사용하시고, 마지막으로 스트링 타입의 패스워드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면 이제 처리되는 거나 내부적으로 처리되는 거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지금 현재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건 똑같아요. 똑같아서 걔네들을 기준으로 해서 무조건 부여를 만들고 걔네들을 이제 처리하거나 데이터를 집어넣거나 가져올 때 필요하니까 전부 다 이제 집어넣어서 이제 만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처리되거나 화면에 보여줄 내용들에 해당되는 것도 더 만드시는 거죠. 더 만들어서 씁니다. 그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과 똑같지 않고 더 추가돼서 있는 경우가 많아요. 추가돼서 많이 만들어서 필요한 만큼 만들었습니다. 자, 됐으면 이제 보드에 부여라고 써있는데 부여를 안 썼네요. V키 눌러서 지금 이제 SVN에다가 적용을 안 해서, SVN 커밋 시키고 나면 이렇게 그 이름 고치기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못하는데, 지금 이제 제가 이게 물음표가 나왔잖아요. 물음표라는 얘기는 SVN에 아직 여기 아래쪽에 하단 부분에 뭐 이렇게 물음표가 있는데, 물음표는 SVN에 아직 적용하지 않았어요. 이러면 SVN이랑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서버에는 정보가 하나도 없는 거죠. 제 컴퓨터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을 고쳐도 되고 이제 별것을 다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는데, SVN에 커밋 시키는 순간 이제 이름 고치기를 하시면 안 돼요. 하시면 안 된다. 대소문자 틀렸는데 그러면서 고치시면 안 돼요. 고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보드 부여 해당되는 걸 만들었고요. 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뉴 하시고요. 지금 이제 맵퍼부터 이제 작성을 하는 거죠. 맵퍼 인터페이스 예상되는 것부터 인터페이스. 클래스로 만들더라도 얘를 인터페이스로 그 글자만 바꾸면 된다. 지금 맵퍼에 해당되는 걸 만드니까 맵퍼, 그 다음 맵퍼는 보드 맵퍼 해당이 되는 겁니다. 피니시 눌러주시고요. 그 여기 인터페이스에는 두 가지, 보통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추상 메소드, 두 번째는 파이널 변수. 그러니까 상수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파이널 변수를 집어넣어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8.0부터는 기본 메소드 쓸 수 있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웬만하면 잘 안 만들죠. 안 만들어서. 자, 퍼블릭이고요. 리스트 메소드는 리스트를 가져옵니다. 리스트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자바이트의 리스트고요. 보드 부여가 담겨져 있어요. 보드 부여 담겨져 있고요. 메소드는 그냥 리스트 메소드, 그 안에 페이지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페이지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사용할 거고요. 페이지 오브젝트로 이렇게 넣어서 받아가지고 처리를 해라. 얘는 데이터베이스 처리하는 기준입니다. 얘는 그 메소드를 만들 때 DB 처리 기준으로 만들어요. 데이터베이스 DB 처리 기준으로 이제 이런 인터페이스 만드셔서 쓰실 때 그 데이터베이스 처리가 뭐가 필요하지 라는 것을 이용해서 만드셔야 돼요. 리스트를 하려면 전체 데이터도 가져오셔야 돼요. 전체 데이터. 그냥 퍼블릭 쓰시고요. 퍼블릭 리턴 타입은 롱 타입이고요. 롱 타입이고 get total row
전체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 쓰시고요. 여기다 페이지 오브젝트를 집어넣어서 검색을 하려고 하면 페이지 오브젝트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사용해야 되니까 페이지 오브젝트를 집어넣어서 쓰시는 걸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에 집어넣어서 이제 리스트를 뿌리기 위해서 리스트 메소드도 필요하고 데이터베이스에서 getTotal row 하는 것도 필요하다. 리스트 서비스에서는 getTotal row를 반드시 해야 이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setTotal로에서 total로 해야 저희가 이제 만들 때 기본 생성 안에다가 뭐 1십 이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1페이지 다 만들지 않았고요. 그래서 요걸 이제 setTotal로 페이지 오브젝트에 페이지 오브젝트 안에 setTotal로 메소드를 호출해야 이렇게 처리해야 이제 데이터를 가져와요. 데이터를 가져온다. 얘네들을 처리를 하지 않으면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에서 반드시 얘를 먼저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해주셔야 한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public 쓰시고 얘는 히트 부여객체에 히트가 있어야 되는데 히트 여기 있죠? 히트 조회수가 있습니다. 조회수가 있어서 이제 public 쓰시고 보드 부여 그 보드 부여를 가져오는 뷰 메소드를 만드는 거죠. 뷰 메소드를 만들고 롱 타입에 넘버를 넘기시면 되죠. 넘버를 넘겨서 사용을 하자. 그런데 얘가 이제 할 때에 그 게시판 글 보기를 하면 int 업데이트를 이용해서 조회수 1 증가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increase 뭐 increase hit 뭐 이렇게 쓰셔가지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름을 히트를 increase 한다 뭐 이렇게 쓰시면 되고 뭐 다르게 정확하게 이제 그 메소드를 쓰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increase라고 썼습니다. 작성을 하셨고 마찬가지로 롱 타입의 넘버를 넘겨서 사용을 한다. 얘는 이제 조회수 1 증가를 하기 위해서 조회수 1 증가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메소드입니다. 게시판에서는 리스트, 뷰 이렇게만 나옵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베이스 처리할 때는 이런 게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있는 거 더 만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파워블릭 쓰시고 그래서 CRUD 기준으로 해서 리스트, 보기, 쓰기, 수정, 삭제 이게 전부 다 있나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구사항 정의서를 만들 때도 거기에 맞춰서 리스트, 보기, 수정, 삭제, 등록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 중에서 보통 화면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데이터를 보이게 할 건지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보이게 할 건지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는데 이 데이터가 어떤지 그 다음에 동작은 어떤 동작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구구절절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요. 요구사항 정의서에다가. 그래서 보통은 6화 원칙에 맞춰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6화 원칙 맞춰서 뭐를 클릭하면 이렇게 동작이 돼야 됩니다. 누가 어떻게 동작을 합니다. 이런 걸 쓰시라고.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이니까 인티자고요. write 메소드고 이제 보드 부여를 넘기는 거죠. 보드 부여 넘겨서 부여로 받아가지고 처리를 해주세요. 써주시고 그 다음에 수정 업데이트 int 업데이트 메소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드 부여를 그냥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부여 세미콜론 한 개 복사 붙여넣기 해서 한 개 쓰겠습니다. 델리트고요. 델리트 라이트 업데이트 델리트는 이름만 틀리고 패턴이 전부 다 똑같죠. 똑같게 델리트에서 이렇게 보드 부여를 쓰는 거는 두 가지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넘버와 패스워드를 받는다. 그래서 그 보드 부여이지만 이제 두 개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잘 넘어오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가지고 써주신다. 그 요거랑 똑같은 패키지 얘가 지금 현재 이렇게 패키지 되어 있는 요 패키지에 되어 있는 위치와 동일한 이제 폴더를 만든다. 리소시스 안에다가. 그래서 요거를 패키지를 일단 복사해서 하시면 되게 편하겠죠. 그래서 리소시스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뉴 하신 다음에 패키지로 만들면 얘가 점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점을 여기 지금 패키지로 만드시면 패키지는 점을 사용하지 않아요. 점을 사용하지 않아서 여기 폴더로 따로따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이 점이 지금 이제 폴더의 구분 기준이 되는 거죠. 근데 폴더로 만들면 점을 사용할 수 있어요. 폴더를 만들어서 이렇게 쭉 쓰시면 이게 한 개로 생깁니다. 이렇게 한 개로 생기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안 돼요 이러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렇게 폴더를 한 개로 만드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피니시 누르시면 이렇게 폴더를 이렇게 따로따로 만드는 거죠. 따로따로. 이게 이렇게 일렬로 한 줄로 쭉 보이면 이게 잘못 만들었다는 거예요. ORG, 제락의 보드, 매퍼까지 썼고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뉴 하시고요. 그 다음에 XML을 만들어야 했는데 XML이 없어요.
XML에다가 그 SQL을 저장해 놓는 거죠. 저장해서 동작이 되도록 만든다. 얻어 눌러 주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XML, 여기 XML에 XML 파일 선택해 주시고 넥스트 눌러 주세요. 그리고 이제 XML은 똑같이 보드, 인터페이스와 같이 만듭니다. 보드에 보드 매퍼 이렇게 쓰는 거죠. 매퍼 써가지고 엔터 쳐가지고 이름이 같지 않으면 자동 완성이 안 돼요. 그래서 자동 완성이 안 돼가지고 뭐라고 하면은 이름이 같은지 안 같은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얘가 이륙질이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라고 보여줘요. 없으니까 그 맞춰야 합니다. 이런 걸 보여줍니다. 여기다가 이제 그 저희가 뭘 쓰셔야 되냐면 독타입을 쓰셔야 돼요. 독타입. 그래야지 이제 자동 완성도 되고 하는데 그런 거 잘 이제 하니까 저희가 만들었던 거 스프링 프레이트 이렇게 만듭니다 라고 했던 거 백엔드 만듭니다. 여기 백엔드 쪽에 독타입을 적어놨어요. 나중에 그 뭐 파일 찾아가지고 하기가 되게 힘드니까 복사 그 다음에 여기다 붙여넣기 하시고 엔터 그리고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이렇게 매퍼가 보이셔야 돼요. 독타입의 매퍼 쉽죠. 예, 컨트롤 스페이스 또 누르면 네임스페이스라는 게 보이시고요. 네임스페이스는 패키지 이쪽에 저희가 매퍼의 패키지 복사 패키지 밑에 그 다음에 점 인터페이스 이름 보드 매퍼 그래서 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는 이제 얘가 네임스페이스가 뭐 하는 거예요? 구분을 영역을 지정하는 건데 중복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패키지 이렇게 요게 도메인이죠. 도메인 거꾸로. 그러면 인터넷에 도메인 거꾸로 쓰는 것은 한 개밖에 없겠죠. 그 중에 기반하는 모듈, 그 다음에 매퍼, 그 다음에 보드 매퍼는 여기 한 개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한 개밖에 없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네임스페이스를 이렇게 길게 쓰고 있는 거예요. 길게. 그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이제 이름이 뭐 비슷한 거 막 이렇게 쓰다 보면은 이게 막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충돌이 아니라 길게 쓰고 있고요. 그 여러분들이 제 자료를 보시면 맨 처음에는 짧게 썼다가 지금 뒤에 가면 길게 쓰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교재에서도 이렇게 길게 쓸 뿐만 아니라 이게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이제 다른 프로젝트하고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이렇게 길게 쓰시는 게 좋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 저희가 여기 인터페이스에 만들었던 매퍼.인터페이스 만들었던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에 해당이 되는 이제 태그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셀렉트 아이디는 리스트 메소드고요. 셀렉트 그 다음 것도 셀렉트 이렇게 셀렉트에서 뷰 메소드가 있죠. 데이터 뷰 메소드 있고 리스트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그 getTotalRow 해서 getTotalRow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사용하는 게 또 나오세요. 리스트에 getTotalRow 로 해당이 되는 게 나오시고 이제 셀렉트 이렇게 해서 CRUD에 R에 해당되는 거 다 불러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보기까지 했으니까 write는 insert죠. insert id는 이제 write 메소드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라고 쓰시고 얘도 업데이트 그 다음에 델리트 태그를 쓰시고 델리트라고 써주시면 되고 한 개 빠졌죠? 비교할 때 인크리즈가 한 게 있어야 된다. 인크리즈는 업데이트죠. 그래서 업데이트에 해당되는 것을 한 개 만들고 저희가 인크리즈 태그 자체가 업데이트 태그입니다. 이렇게 쓰시고 그 리절트 타입 먼저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리절트 타입 그래서 리절트 타입 지난번에 계속 리절트 타입을 안 써가지고 오리노를 막 내는 바람에 board.board.vo.boardVO입니다. 얘가 리절트 타입이 뷰와 동일하시죠. 리스트와 뷰는 동일하다. 그 리턴 타입에 따라서 얘가 리스트가 될 수도 있고 VO가 될 수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웨퍼 인터페이스에 보면 리스트라고 써놓으면 여러 개, 그러니까 폰만 돌려서 여러 개를 받아내는 걸 쓰게 되고요. 여기다 VO로 쓰면 VO 한 개를 받아내는 게 됩니다. 리턴 타입은 여기 한 개에 해당되는 것을 써놓으시면 됩니다. 자 쓰시면 되고 셀렉트에서 여기 썼는데 얘도 리절트 타입 필요하겠죠. 리절트 타입은 롱 타입이다. 롱 타입으로 받아내시면 되고요. 롱 타입은 이제 기본 패키지 안에 있는 java.range 그 랭귀지 타입에 있는 롱 타입이기 때문에 임포트를 시키지 않아도 돼서 이렇게 풀로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 쓰시고 작성을 하시면 되고, increase, write, update, delete 이런 태그에 해당되는 것들은 전부 다 이제 그 리턴 타입이 그냥 숫자 인티저죠. 인티저니까 별도로 써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쓰시고요. 그다음 셀렉트 문장을 여기다 만드시는 거죠. 이제 그 DB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셨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쓰시면 됩니다. 셀렉트 넘버, 콤마, 뭐 타이틀, 콤마, 라이터, 콤마, 라이트 데이트, 라이트 데이트, 데이트, 콤마, 그 다음에 히트까지 둘, 넷, 다섯 히트까지 가져오시는 걸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안에 프롬 쓰셔야 되죠. 프롬 가로 열고 이제 가로 닫고 사이에다가 여기가 이제 3번입니다. 3번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웨어 문장을 만들어서 가져오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웨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웨어 문장을 가져오는데 이제 알럼버 알럼이 그 알럼이라는 게 밑에 있어야 됩니다. 바로 밑에 프롬 안에 알럼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알럼이 비틴 샵 중간에 열고 스타트로우 스타트로우는 어디 있는 거죠? 페이지 오브젝트에 프로퍼티로 있습니다. 스타트로우 앤 샵 중간에 열고 엔드로우 이렇게 해서 가져오자. 자, 프롬 안에 셀렉트 문장을 한 개 더 만드는 거죠. 셀렉트 만드시고요. 셀렉트 만드시는데 이게 넘버 앞에 저희가 넘버 앞에 알넘버를 여기다 한 개 쓰시면 되죠. 그거 쓰시고 알넘버를 한 개 쓰면 되는데 알넘이 로우넘이죠. 로우넘. 그러니까 로우넘을 한 개 받아서 로우넘은 숫자를 붙이자. 데이터를 가져오는 대로 숫자를 붙이자. 가져오는 대로 숫자를 붙여서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롬 역서하시고 가로 열고 또 가로 닫고 사이에서 이제 여기다 뭐라고 씁니다. 얘도 이제 셀렉트 원본 데이터를 가져오는 데다가 순서 번호를 붙이니까 셀렉트 사용하시고요. 셀렉트 쓰시는데 여기 뒤에 있는 거랑 다 똑같죠? 로넘만 지우시면 됩니다. 로넘을 붙여서 사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넘버 타이틀 라이트 히트까지 가져오고 그 다음에 그 프롬 어디서부터 보드에서부터 그 다음에 오더 바이 넘버 디센딩 DESC 이렇게 해서 받아올 수 있으십니다. 자, 리스트에 해당되는 거 만들었고요. 요거를 제대로 이제 스타트로우, 엔드로우 이런 걸 계산을 해서 쓰시려면 여기 get 토탈로우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토탈로우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다가 만듭니다. select, count 가로 열고 별표 가로 닫고 from 보드에서부터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자. 그 조건에 해당되는 것을 나중에 이제 검색을 하면 조건에 해당되는 걸 만드셔야 되는데 지금 조건에 해당되는 거 없으니까 이거 만들어 주시면 되십니다. 글보기에 해당되는 것을 한번 쓰시면 글보기는 select number, title, content, 그 다음에 writer, write date, hit까지 패스워드는 아닙니다. 패스워드는 가져와서 막 뿌려주고 막 이렇게 널러놓는 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프롬 보드에서부터 where 문장을 주시고 이제 number 이꼬르 같은 거 샵 중간에 열고 number 그 넘버는 파라미터로 넘어오고 있어야 돼요. 매퍼에 여기 파라미터랑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그 넘버가 넘어오고 있죠. 여기 넘버 변수 이름이 그 지금 샵 쓰고 있는 요 이름입니다. 요런 거랑 맞춰 주셔야 되고요. 스타트로는 페이지 오브젝트가 넘어오고 있는데 이 페이지 오브젝트 프로퍼티입니다. 페이지 오브젝트 안에 여기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 안에 컨트롤 키 꽉 누르고 보시면 여기 이제 스타트로우, 엔드로우가 있죠. 샵 스타트로우, 샵 엔드로우 이런 거랑 맞춰 주셔야 돼요. 맞춰주지 않으면 자동화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런 걸 꼭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쓰시고요. 인크리즈 한번 해볼까요? 인크리즈는 이제 업데이트죠. 업데이트 보드를 업데이트 하는데 저희가 셋 쓰시고 히트 플러스 1 해서 증가시켜준다. 조건이 있죠. 왜요? 단지 넘버 이꼬르 샵 중간에 열고 넘버 얘도 파라미터로 넘어오는 넘버 변수 이름과 동일하게 써주셔야 돼요. write 해당되는 것을 이제 쓰시면 insert into 보드에다가 쓰시는데 가로 열고 넘버 타이틀 컨텐트 라이터 라이트 데이트 넣고요. 패스워드까지 여러분들이 비밀번호 있는 걸 썼기 때문에 values 사용하시고 이제 그 넘버는 보드 언더바 seq 시퀀스 next value next v 콤마 타이틀은 샵 중괄호 열고 타이틀 이게 vo에 있는 프로퍼티죠. 콤마 샵
중괄호 열고 컨텐트 중괄호 닫고 그 다음에 라이터 샵 중괄호 열고 라이터 써주시고요. 콤마 마지막 샵 중괄호 열고 pw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하면 이제 인서트가 됩니다. 넘버는 시퀀스로 사용하고 타이틀, 샵 타이틀, 컨텐츠, 라이터, 패스워드 이런 게 전부 다 들어와 있어야 돼요. 이런 거는 이제 보드 매퍼 인터페이스 에 보시면 이제 여기 보드 부여가 있죠. 컨트롤 키 꽉 누르고 클릭하시면 여기 있는 프로퍼티 이름하고 동일해야 된다. 넘버, 타이틀, 컨텐트, 라이터, 그 다음에 패스워드. 그래서 샵 해가지고 이 프로퍼티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 업데이트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하시면, 델리트까지 하셔야 되나요? 마지막은 아니고요. 업데이트 보드를 수정할 건데, 그 다음에 셋 다음에 타이틀을 수정할 수 있어요. 이꼬로 샵 중괄호 열고 타이틀. 프로퍼티 이름을 써주시면 되고요. 콤마 쓰시고, 컨텐트 이꼬로 샵 중괄호 열고 컨텐트 중괄호 닫고, 콤마 라이터 이꼬로 샵 중괄호 열고 라이터 까지는 이제 수정이 가능하고요. 대신에 웨어 문장 주셔서 그 넘버 같아야 돼요. 넘버 이꼬로 샵 중괄호 열고 넘버 같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and 패스워드도 같아야 돼요. 패스워드 수정을 할 때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샵 중괄호 열고 pw 이렇게 해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비밀번호가 같구나 이러면은 수정할 수 있어요. 삭제합니다. 마지막 델리트 프롬 보드에 있는 거 삭제하는데 웨어 문장 주시고 넘버 이꼬로 여기 위에 있는 거 똑같죠? 넘버 이꼬로 넘버 같아야 되고 비밀번호가 같아야 되고 넘버가 같아야 되고 비밀번호 같아야 되고 예 됐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처리하는 것까지 전부 다 만들어 드렸습니다.